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안경학개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론 시간에는 기본적인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용어나 기본 개념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러니까 거의 용어 풀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광학이나 골자공사 파트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빛이라는 거,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빛에 대한 부분, 이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빛에 대한 용어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빛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신경을 자극해서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전자기파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자외선, 적외선, 방사선, 단파, 초단파, 광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가시광선. 근데 우리가 인식할 때 뭘로 인식하죠? 색으로 인식하죠. 대표적인 게 무지개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파장이 약 380에서 780 나노미터 범위에 있는 빛만 우리는 눈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이보다 짧은 자외선 780보다 긴 적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기는 맨눈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요. 아니면 자극이 돼서 맨눈으로 보기는 쉽지 않고요. 렌즈를 착용한다거나 이런 등등을 해서 눈을 보호한 채로 보셔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외선은 이 308 가시광선보다 좀 짧은 영역인데 320에서 400, 320, 380 정도, 그 다음에 280에서 320, 100에서 280 정도 나노미터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UVA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대기까지 도달하죠. 대기까지 도달해서 우리가 이제 피부를 여름에 피부를 태운다거나 아니면 광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등등으로 사용하는 그 햇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UVB나 UVC 같은 경우는 다 오존층에서 다 차단이 돼서 우리 사람 지구 지표면까지는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존층이 약해져서 지금 한 10%만 통과되고 있는 UVB가 한 20%에서 30% 수준으로만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금 지구상에 나타나 있는 많은 잡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무와 풀들이 굉장히 많이 타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도 조금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피부가 물집 잡히듯이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좀 더 엄청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오존층에서 다 흡수하거나 차단해주고 있어서 그런 걱정이 없지만 오존층이 약해지면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80보다 긴 적외선은 보통 이런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얘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자외선은 푸른색이고요. 적외선은 열작용이 강해요. 열작용이 강하고 치료의 효과를 우리가 쓰고 있고요. 자외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우리에 노출됐을 때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빛들은 자외선, 적외선은 이런 범위로 되어 있다는 정도만 체크하시고, 우리 이러한 빛은 처음에는 입자설로 불렸습니다. 이런 빛은 이렇게 많은 입자들의 조합으로 흐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입자들의 흐름의 조합이야라고 했던 게 이제 입자설이고요. 얘를 주장했던 사람은 뉴턴이죠. 뉴턴이 입자설을 주장을 했고요. 그러다가 호이겐스부터 이제 토마스 영, 프레넬, 프라운호퍼 이런 등등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빛은 아니야
이렇게 사인 그래프 형태의 얘들이 모여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파동설이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파동설 주장했던 주장뿐만 아니라 실험 성공함으로 인해서 파동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가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해서 아니야, 빛은 입자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고 파동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으니까 두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둘 다 인정하자라고 해서 이제 빛의 이중성을 주장했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맥스웰이라는 학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내가 발견한 전자기파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들이 얘기하는 빛이라는 녀석은 이 전자기파의 일부분일 뿐이야. 내가 발견한 게 더 넓은 범위에서의 빛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전자기파를 주장합니다. 그 중에 빛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이 파동설 입자설을 주장했던 증명해줬던 실험들이 있잖아요. 이 실험들을 전자기파 가지고 해봐라고 했더니 다 증명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최근은 전자기파의 일부분이다라는 게 정설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뉴턴에 의해서 입자들의 흐름이라고 주장했고, 이때 나왔던 특징들이 빛은 직진하고 사물을 만나 반사하고 물 같은 걸 만나면 굴절되지 않냐. 이 입자들이니까 반사도 하고 굴절도 일어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안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이제 크게 반박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죠. 그랬는데 이제 19세기 이제 되면서 그 전에 이제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 이론에 대해서 토마스 영과 프레넬이라는 학자가 간섭과 회절 현상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실험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파동설이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뉴턴의 얘기가 틀렸다라는 그게 이제 증명이 돼버렸고, 그러고 있다가 맥스웰 헤르츠라는 이제 아까 제가 C들을 조금 헷갈렸네요. 맥스웰 헤르츠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맥스웰은 이론적 주장만 했고, 헤르츠라는 사람은 실험을 통해서 하다가 여기서 이제 진동수라는 개념이 처음 나와요. 진동수라는 개념을 처음 쓰면서 진동수의 단위를 쓰고 싶은데 뭘로 쓸까 하다가 F라고 쓰고 본인의 이름인 헤르츠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진동수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본인의 이름을 따서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해가지고 광전 효과와 컴포턴 산란 효과를 통해서 빛은 입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간섭 회절에 의해서 주장된 파동설에 대한 주장은 반박할 게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조차도 얘들이 아니다라고는 반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동설도 유지하되 광전효과 컴포턴 산란을 파동설로는 증명을 못하다 보니, 그러면 얘는 입자여야지만 증명이 되는 실험들이라, 그러면 아인슈타인 얘기대로 광전 컴포턴 산란 효과에 의한 입자성, 간섭 회절에 의한 파동설 둘 다를 모두 인정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입자, 파동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외우게 되는 빛의 속도,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 진공과 공기 중은 엄연히 따지면 다르지만, 우리가 진공 중인 상황에서 생활할 게 아니고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상황에서 생활을 하는데, 얘들의 굴절률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얘들을 그냥 같은 걸로 놓고 공부하자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놓고 푸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 또는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초 1초에 3억 미터씩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빠르게 간다라는 건데 이 값은 눈에 익혀 놓으시면 좋습니다. 문제에서 이 값을 안 주고 진공 중에서의 빛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눈에 익혀 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값은 고정값이죠. 고정값이자 기준값이 됩니다. 기준값이 돼서 진공 중의 빛의 속도 기준값과 매질 속에서 변화된 빛의 속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비율로 변화가 됐는지를 가지고 매질의 굴절률을 구할 수 있죠.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매질의 굴절률이 공기의 또는 진공의 굴절률보다 절반 이상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식은 굴절률은 V 매질 속의 빛의 속도보다 매질 속 빛의 속도 분의 진공 속 빛의 속도 얘를 나눠 가지고 구하시면 되죠. 나누면 얘가 굴절률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수험생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굴절률의 최소값은 진공 또는 공기이고요. 이걸 수치화시켰을 때는 1입니다. 그러니까 n 값이 n은 항상 1보다는 크다 소리입니다. 1과 같거나 1보다는 크게 되는 거고요. 1보다 작은 수치가 나오면 본인이 계산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다시 푸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의 속도는 진공 속 또는 공기 중 빛의 속도인 3 곱하기 10의 8승/초가 가장 빠른 겁니다. 이거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거는 매질의 굴절률이 1.0보다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작은 게 없어서 빛의 속도는 얘가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얘보다는 빨라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V를 구했는데 C와 V를 비교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죠. 얘가 되려면 얘랑 얘의 매질이 같을 때니까 그거 빼고는 다 C가 V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내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오답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빛의 성질들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빛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들을 봤으면 이제 성질을 좀 보면, 자, 빛은 이렇게 진행하다가 빛이 직진만 하죠. 빛은 기본적으로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데 직진하다가 이렇게 다른 매질 얘를 장애물이라고 할게요.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단 말은 요거는 지금 불투가 재질, 얘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불투가 재질, 벽 같은 문이나 벽 같은 이런 거고요. 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튕겨져 나가죠. 요 녀석을 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매질 또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얘가 불투가 재질이라는 걸 알게 되면 튕겨져서 나가는 반사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반사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얘가 장애물의 가장자리를 만나게 되면 가장자리 쪽에서의 자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약간 비스듬히 돌아가는 특징을 보이는데, 얘를 우리가 줄여서 회절이라고 부르죠. 회절, 돌아간다, 비스듬히 돌아간다 라는 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절 공부하시면 요 가장자리, 모서리, 틈새 이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얘는 불투가 재질일 때는 이렇고요. 만약에 빛이 진행하는데 얘가 투가 재질이다, 이렇게 투명한 투가 재질이다,
예를 들면 거울, 물이죠, 물 같은 투과 재질이라고 하게 되면, 또는 뭐 사람 눈으로 보면 강막 뭐 이런 애들 뭐 하게 되면 표면에서 반사도 일어나고요, 뚫고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굴절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서리에서는 마찬가지로 회절도 일어납니다. 이게 빛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큰 특징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세 개, 기본적인 세 개 잘 기억하시고, 또 다른 성질로는 얘가 그냥 일반 장애물이 아니고 프리즘 렌즈나 프리즘과 같은 그걸 만나게 되면, 얘를 통과할 때 뭐 공기방울, 물방울을 만나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방울이 렌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지만, 얘가 지금 하나의 백색강으로 되어 있다가 이런 매질을 만나게 되면, 이 만나는 순간 백색강에 포함되어 있던 각각의 파장들, 가시광선의 다양한 파장들의 속도가 다르죠. 파장의 길이가 다르단 말은, 파장의 길이가 다르다라는 뜻은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속도와 파장의 길이는 비례하거든요. 얘들은 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가 길다, 속도가 빠르다. 파장의 길이가 짧다,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무지개 중에 레드와 바이올렛 중에 레드가 장파장이죠. 얘가 장이고 얘는 단파장이잖아요. 느리게 가는 차, 빠르게 가는 차니까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멀리 못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무지개처럼 색깔이 속도 때문에 파장의 길이에 따른 속도 차이가 나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퍼지는 것을 우리가 빛의 분산이라고 하죠. 분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많이 하죠. 이제 분산이라는 말은 퍼뜨린다라는 건데, 퍼뜨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각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지점에 다 동시에 멈춰라 해도 멈출 수 있는 속도감이 달라서 더 누구는 멀리 가고 누구는 빨리 멈추고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비슷할 수 있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뭐 공기 또는 물 입자 이런 등등의 수분 입자 이런 등등의 빛보다 작은 애들을 만나게 되면, 입자들의 이제 뭐 사이즈가 작은 애들을 만나게 되면, 지금 분산은 사이즈가 큰 렌즈나 이런 것들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고요. 빛의 산란은 더 작은 입자들이 작은 애들을 만나게 되면 얘가 이겨낼 수 있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싸워볼 수 있죠. 그래서 얘들이랑 튕겨져 나오면서 막 싸우면서 튕겨져 나가다 보니까 파장대가 짧은 녀석은 빨리 사용돼서 없어지고, 파장대가 긴 녀석들은 아직 내가 등판할 시간이 남아가지고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빨리 산란이, 그러니까 푸른색 쪽이 더 빨리 산란이 잘 일어나요. 산란이 잘 일어난다. 산란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빨리 파란색 쪽이 색깔을 빨리 버트려 버리기 때문에 산란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파란색이 나타나고요. 저녁 노을은 그때 파란색이 이미 다 산란되고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장기적으로 길게 남아있었던, 버티고 있었던 붉은색 쪽만 남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산란 이런 것들도 빛의 또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광은 빛을 방향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 합쳐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합쳐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전기파와 자기파를 합쳐서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얘들은 서로가 서로를 크로스되게 이런 식으로 크로스되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편광판을 쓰게 되면 지금은 가로선들은
가로로 길게 통과할 수 있지만 세로 긴 녀석들은 통과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틈새 사이로 가로가 긴 이것들이 이렇게 통과하게 되고 세로가 긴 녀석들은 잘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방향만, 우리가 받고 싶은 방향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게 빛의 평강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이거는 빛이 횡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 이제 물리강에서 나오는 빛이 횡파이기 때문에 평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간섭도 파동성을 증명한 실험 조건인데, 간섭이란 말은, 우리가 간섭을 받는단 말은 나한테 제3자 누군가가 한 명은 더 붙어 있어야 간섭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데 옆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애와 부딪혔을 때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요. 간섭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해지는 경우도 있고 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더해질 때는 밝은 빛, 빼질 때는 어두운 빛,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 무늬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간섭 효과. 물리과학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히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빛의 기본적인 특징들, 어떤 입자성이냐 파동설이냐 또는 속도가 어떻고 이것들을 누가 주장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것과 빛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직진, 반사, 굴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슬라이드 몇 개로 봤는데, 이걸로 이제 모든 제가 수업을 풀로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용어 설명 위주로 꾸준하게 업로드 시켜 드릴 테니까 처음에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용어들이 헷갈린다고 하면 그냥 개론 파트를 꾸준하게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안경사 국가고시는 언제나 복생과 함께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기출문제 풀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구독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빛에 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